오늘은 우리 퀴즈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교과서 두 번째 단원에서도 다시 두 번째 단원. 이제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오늘은 퀴즈를 통해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역사적 인물은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선생님과 그 다음에 어떻게 조사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총 5가지의 힌트를 주면 우리 친구들은 맞추어 보고 정말로 그 사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의 힌트는 조선을 발전시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조선을 발전시킨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조선의 수도를 옛날 고려의 수도에서 한양으로 옮깁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경복궁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분이고요. 광화문이라는 이름도 이분이 지었었습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조선을 세울 때 이분은 굉장히 멋진 역할을 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가 유교를 바탕으로 세워지게 되었었는데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이분은 바로 정도전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광화문을 이름을 지으셨고 경복궁 이름도 지으셨으며 우리나라 조선이 세워질 때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에 찬성하셨던 분입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조선을 발전시켰던 인물이고요. 조선 전기에 정도전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 계셨던 분이에요. 기술에 아주 관심이 많으셔서 정조라는 왕이 계실 때 수원 화성을 아주 무거운 돌을 잘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거중기라는 거고 목민심서라던가 우리에게는 신학의 중심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읒, 이응, 이응으로 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분은 바로 정약용이라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수원 화성의 모습인데 이 성을 쌓을 때 무거운 돌들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거중기라는 것을 발명을 하셔서 지금의 트럭 혹은 공사장에서 쓰이는 그런 기계들을 조선시대에 발명을 하셨던 분입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이분도 조선을 발전시키신 분이고요. 누렁소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분이 왕이 불러서 가실 때 급하게 가실 필요가 없고 말을 타고 가면 먼지가 나니까 소를 타고 가셨다고 해요. 굉장히 백성을 사랑하시고 생각이 깊으신 게 느껴지죠. 또 왕을 4분이나 모셨습니다. 조선을 처음 세웠던 이성계, 태조 왕부터 정종, 태종까지 모셨던 굉장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유학의 신하이십니다. 나의 입장을 내세우기만 하지 말고 나와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라 고 하는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를 남기신 분인데 누구일까요? 이렇게 대단한 신하는 바로 황희, 정승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인물은 조선시대를 조금 벗어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이에요.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하셨고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 군들이 있던 행사장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심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도시락 폭탄 때문에 이때 법정에 잡혀가면서 25살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셨고요. 이 분을 기리기 위해 현재 이것과 관련된 뮤지컬도 있는 걸로 선생님은 알고 있어요. 이분은 누굴까요?
자,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손에 있는 게 폭탄이고 저렇게 태극기 앞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이런 운동을 하시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굉장히 용감하신 윤봉길 의사도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이고요. 다음 인물은 또한 독립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서울 중구, 경복궁, 광화문 등이 있는 중구에 이분을 기리는 기념관이 지금 있고요. 자신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학교를 세워서 우리나라의 아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 혹은 배움을 얻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모신을 아울러서 다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토 히로부미라는 우리나라를 통치하려고 했던,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의 어떤 지도자를 총으로 저격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이분 누구일까요?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선시대와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면 조선시대와 관련됐지만 건강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은 세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중에 등재가 될 수 있었고요.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아주 옛날에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는 이분을 주제로 한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실병원, 지금으로는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의사였고요. 아주 비싸고 중국이나 혹은 서양에서 들여오는 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 예를 들면 쑥이나 민들레, 결명자, 둥글레 등등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 몸을 건강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이분 누구일까요? 바로 허준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그림 속에서 안고 계신 책이 동의보감이고 저 책을 쓰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우리나라의 의술 그리고 건강을 위해 아주 큰 발전을 이룩하신 분입니다. 다음 사람은 왕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독서와 공부를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집현전을 그래서 만들어 많은 것을 연구할 수 있게 하셨고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바빠하셨습니다. 장영실과 황희라는 멋진 신하들을 두고 계셨던 분인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겠죠? 누구 같나요? 맞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업적이 있는데 우리 다른 위인들을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서울 중구, 지금 독립문, 광화문이 있는 그쪽에서 태어나셨고 전라도에 내려가서 수군, 지금은 해군이라고 하죠. 물을 관리하고 물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다 맡으셨어요. 임진왜란 때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셨고요. 바로 이 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누굴까요? 그쵸,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이분이 지시를 내려서 거북선도 만들었었고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 해전, 바다에서 하던 싸움들에서 일본인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굉장히 많이 베푸셨던 분이세요. 자, 그리고 이분은 또다시 문화랑 관련되신 분입니다. 동화 작가인데요. 우리 친구들이랑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왜냐면 동화를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이 읽어주셨던 동화 구연가신데 색동회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잡지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린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동 잡지 어린이라는 것을 펼쳐내게 되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5월 5일 날 빨간 날 행복하게 어린이날입니다 라고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연구하시고 어린이날을 만들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날이 있는 거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똑같이 문화랑 관련되신 분인데요. 동아일보라는 신문사에서 굉장히 언론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일본에서 대표를 하셨고 마라톤 선수인데 선생님 우리나라를 대표했는 위인인데 일본 대표고 마라톤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죠. 일본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우승을 하신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라서 우리나라의 국기를 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대표 선수가 되어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분이 대한민국의 소속이었고 그때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셨던 분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이분은 손기정 선수입니다. 손기정 선수는 나는 일본 대표로서 나갈 수 없어 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지금 일본 대표로 마라톤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마라톤에 우승했는데 저렇게 슬픈, 저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있는가 관심을 가지며 우리 조선, 대한민국을 정확하게 살펴볼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대표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 쪽에서는 손기정 마라톤이라는 대회도 여전히 있고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작년에 손기정 선수와 관련된 마라톤 영화도 촬영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위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지금 퀴즈 잘 풀었나요?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유명하신 분들을 역사적 인물을 만나봤는데요. 풀기만 하면 소용이 없겠죠. 우리 이걸로 직접 조사하고 계획을 세워볼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크게 4가지입니다. 누구를 조사할지 역사적 인물을 먼저 정합니다. 누구를 정할지 선생님이 오늘 보여준 위인들 중에서 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역사적 인물이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난 독립투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왜 독립투사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독립투사가 된 후 어떤 결심을 했는지, 결국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 순간까지 어떤 고민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었는지 꼭 그 과정을 고민을 하고요. 우리는 그 결과, 이토 히로부미 저격, 무슨 학교 설립 등등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어냈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장영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적이 많지만 노비였고 신분이 낮아서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도 갇혔었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전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봤던 퀴즈의 인물들 중에 인물을 정하고 성장과정 업적 실현을 조사해서 우리 역사적 인물 한번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발표하도록 할 건데요. 간단하게 선생님이 학습지를 오늘 안내를 할 겁니다. 그 학습지 보고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고민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그 학습지를 가지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듣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학습지를 채울지,
어떻게 조사하면 좋을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